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의 조정인데, 자, 일단 여기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사정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케이스가. 첫째로는 잠재상속인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아들이요.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잠재상속인이죠. 그럼 이제 내가 그 사람 아들이요라고 등장한 그 사람이 인지가 되면 기존 상속인의 지위나 상속분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들끼리 이제 지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평가라든가 상속 지분에 대한 어떤 분쟁 때문에 상속 지분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이 분쟁 통해서. 자, 그다음에 상속 재산에 관해서 그전엔 몰랐는데 새로운 채권이나 새로운 채무가 발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아니면 상실되거나 그러면 역시 이제 상속분이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 집행인의 어떤 책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정 변경은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해서 이제 보시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요걸 이제 물어보는. 근데 이제 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자, 유연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유류분과 법정상속분. 그러니까 법정상속분은 유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자, 피상속인은 그러니까 유류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내가 특별히 이쁜 놈을 더 주고 싶어도 유류분을 감안해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유류분 침해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유언을 하거나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익과의 관계인데, 자,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별수익이,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이쁜 놈한테 더 준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유류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라, 이런 거고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여분과의 관계,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유류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죠. 그죠? 유류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재산 뜯어가는 힘의 크기. 그쵸? 우리 아버지 재산, 제일 먼저 뜯어가는 거는 아버지 채무예요. 즉,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뜯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은 아버지가 예전에 이쁘다고 먼저 챙겨준 거, 증여. 받은 거.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특별수익이죠. 자, 그 다음에, 증여 말고 유언으로 주겠노라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증입니다. 그래서 유증 중에서는 특정 유증이 좀 더 앞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유증이죠. 그렇죠? 얘네들 유증. 그러면 증여와 유증, 얘네 둘이 특별수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보다 힘이 약한 게 기여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여분은 유증을 넘을 수 없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유언으로 다 유증을 해버리면 기여분은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기여분까지 다 떼간 다음에 이제 남는 거 갖고 이제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안에 뛰어간 게 너무 많으면 내가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6번이 유류분이지만 기여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서로 같은 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여분을 많이 챙겨도 유류분 침해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유류분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유류분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원래 직거 받아가는 사람 빼고 두 가지 빼고 특별수익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수익. 이게 반드시 특별수익은 아니죠. 그죠? 증여나 유증이 상속인들한테 이제 공동상속인한테 갔으면 특별수익이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갔으면 특별수익은 아니니까. 자, 어찌됐건 그럼 증여나 유증한테 청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순서는 유증한테 먼저 청구고요. 그 다음에 증여가 나중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A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않고요. 그냥 유증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비례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럼 비례해서.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기여분이 늘어나서 다른 상속인 유류분이 줄어들어도 유류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순서가 그렇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한 법정 상속분이다. 자, 유류분은 상속 개시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뭐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상속 전에는 안 돼요. 유류분 포기하는 것도 상속 개시는 안 된다. 그럼 유류분은 포기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안 하면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분을 포기한 건 아니죠. 유류분 청구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다른 공동인 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 야, 내놔. 네가 내 유류분 침해했으니까 내놔. 이렇게. 그렇게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내놔. 이렇게. 꼭 법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놔. 근데 이제 뭐예요?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놓잖아요. 야,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뭐 그래도 안 내놓으면 이제 뭐 법원에 청구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유류분 권리자는요. 일단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그다음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까지 있는데 4순위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형제자매 제외 예정으로 입법 예정을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실은 직계존속은 유류분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1순위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알아두시고 대습상속인도 대습 유류분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대습 유류분이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분, 나랑 같이 뛰놀던 형제자매, 그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특히 계산 문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뭐 이거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1순위에서 끝나니까. 근데 이제 2순위, 직계존속까지 넘어갔을 때 3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류분 산정할 때, 그럼 유류분 전체 이제 산정할 때, 상속 개시 이제 상속 재산에다가 요거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는 빼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자, 아버지가 먼저 챙겨준 게 증여만 있는 게 아니라 유증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유증은 유언으로 주겠다고 한 건데, 요 안에 들어있죠. 상속 재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을 여기서 따로 유증 금액을 내가 숫자를 보고 더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채무를 빼고 하기 때문에 적극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적극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증여 계약이 아직 이행이 안 됐어. 그래서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갔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게 넘어갔어도 여기 있는 거고 안 넘어갔어도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세요. 자, 우리 증여재산은요, 일단 그냥 특별수익 말고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과거 1년 이내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년 넘었어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한테 손해를 갈 것을 알고 증여했어. 그러면 상속 개시전 1년 이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된다. 예전에 한 것도, 오래전에 한 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증여를 했어요. 사실 전 재산을 다 증여한다는 얘기는요, 유류분을 무조건 침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옵니다. 1년이 넘었어도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공동상속인 중에 이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거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든 100년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속인이 받은 거, 이거는 뭐 손해를 갈 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따지도 않고 1년 넘었니 안 넘었니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채무되는 것은 뭐예요? 채무는 뭐예요? 민사상 채무, 공법상 채무, 뭐 벌금, 뭐 세금 다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채무 공제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은 공제 안 한다는 거죠. 이건 가볍게 좀 넘기시고요.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요. 유류분이 내가 못 받은 거, 실제 받은 것과 유류분과 비교해서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유증 내지 증여된 재산을 반환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봤죠?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그 상속인한테 청구합니다.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그림 그랬잖아요. 6번 유류분 해가지고 누구한테 청구해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둘이 유증이었고 여기가 증여였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유증과 증여가 동시에 존재하면 유증부터 먼저 받고요. 부족한 부분은 증여한테 받아요. 자, 여러 사람이다. 그럼 비례해서 반환받는다. 자, 요거 중요하죠. 반환 청구 기간은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유류분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우리 유류분. 자,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아들 직계비속이죠.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 배우자죠. 됩니다. 직계존속 어머니 되잖아요.
삼촌 안 되죠. 사촌이나 반계열 쪽이니까. 그렇죠? 안 되죠? 4번이 정답. 자, 7번에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있는 A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럼 이 아내는 상속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류분권이 없죠. 예,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아는 1순위 직계비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유류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고요.